우리 과세 유형이라는 걸 어제까지 같이 봤었죠. 근데 우리 전산 회계 1급 시험은 우리 회계 1급 때부터 전표 입력이기 때문에 과세 유형 테스트를 그때부터 시작을 해요. 당연히 세무 1급까지 전부 다 계속에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중요해서 과세 유형은 우리 기초과정부터 전부 다 하는데, 자, 이제 세무 2급에서는 지금 여기 칸칸마다 우리가 금액이 들어가게 되면 이 부가세 신고서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속 서류도 같이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 칸에 금액이 들어가게 되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속 서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과세 유형을 월요일날 설명드렸을 때에 그때 그 11번 매출 과세했을 때 부가세 신고서의 1번이고 부속 서류가 어떤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죠. 근데 사실 그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게 거의 대다수예요.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실무에서는 그 우리가 직접 서식을 작성을 하는 건 2번 일이고 자동으로 반영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안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매입 매출 전표에서 다 써야 되는데, 우리는 시험 테스트 목적으로는 우리가 반영시키는 게 되는 걸 아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서식을 작성하는 게 시험의 테스트 문제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했을 때 나오는 그 서식의 모습을 직접 금액을 써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험 테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제 이 서식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어떠한 금액들이 들어오고, 그 서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부가가치세 신고서죠. 이 신고서 문제가 우리 기출 문제마다 보면 6점이나 7점을 가지고 있어요. 작을 때가 6점인 거고 거의 대다수 7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저와 같이 하는 부가가치세 챕터의 마지막 종착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교재 제가 415페이지를 펴자고 했는데 바로 옆에 414페이지를 보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하고 계산서 합계표 두 개가 보이죠. 이 세금 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는 전산 세무 2급에서는 볼 일이 절대 없어요. 왜냐면 이건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컴퓨터에서 구경을 좀 할게요. 자, 부가가치 탭에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고 있죠. 그럼 이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클릭하시면 자, 우리 기간을 예를 들어서 2기 확정 기간인 10월부터 12월, 이제 이 기간들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데이터 들어가 있는 게 없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데이터가 없다고, 자료가 존재 안 한다고 나오죠. 얘는 직접 작성하는 사항이 아니고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자, 우리가 매출하고 매입인데 매출은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매입은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매출은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우리가 매출할 때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 있죠. 그럼 그 세금 계산서는 우리 회사가 원칙적으로 5년간 보존을 하는 거고 신고할 때는 이렇게 합계표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 합계표에서 우리 회사를 제외한 필요적 기재사항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고 상대방의 등록번호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이나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 탭이 3개가 있죠. 이 3개가 자, 11일이라는 글자는 지금 현재 없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보지 마세요. 적혀 있으니까 보지 말라는 말은 좀 웃기겠지만 11일이라는 말은 제가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건 옛날 기준이지 지금 현재는 이 기준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를 괜히 잘못 나중에 기억이 나면 다른 거에서 흔들리실 수 있으니까 자, 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럼 좌측에 있는 이 탭은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적법하게 세금 계산서 발급도 하고 그리고 거래처한테 전송도 하고 전부 다 제대로 한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적법하게 발급 전송했을 때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을 안 해도 돼요. 면제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 왼쪽에 오는 건데, 우리가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전자세금 계산서인데 제대로 그 날짜에 발행 안 했거나 전송을 국세청에 빨리 제대로 안 해주게 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안 하게 되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 제출해야 되는 거는 이 칸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컴퓨터한테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사인을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전자의 여라고 체크한 거 있잖아요. 그 체크를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여기에 오게 돼요. 그럼 우리는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발급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 안 한 건 지금 이 칸에 들어와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과세 유형으로 치면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건 11번 매출 과세, 12번 매출 영세가 세금 계산서죠. 영세율이 다 10% 차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입력을 하면 여기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말한 건 매출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고, 매입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도 똑같은 조건인데, 우리가 받을 때에 전자로 적법하게 잘 받으면 매입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종이를 받게 되거나 제대로 제때 받지 않으면 우리 그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 세무 담당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법인이에요. 그럼 법인이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죠. 그럼 전자세금 계산서 잘 발급하는데 거래처에 물건을 사면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요. 그럼 상대방이 전자로 발행해주면 나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도 되는데, 상대방이 개인 사업자고 매출액 2억 이하인 사업자인 거예요. 그래서 종이세금 계산서를 저한테 발행해주면 그 상대방 문제 없고 저도 받아도 문제가 없는데, 그 한 건 때문에 매입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 귀찮은 일이 발생하죠. 그럼 상대방한테 전자세금 계산서를 요구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가 좀 더 많이 활성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곳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다 보니까 특히 큰 곳이 좀 가배관계에 좀 있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종이세금 계산서가 많이 없어진 상황이에요. 자, 그럼 지금 여기는 직접 작성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들어온다만 인지하시면 되는데, 매입에서 세금 계산서 받는 경우를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세 유형이 어떤 게 있죠? 매입할 때 과세 유형이 보면 51번 매입과세, 매입세 공제되는 거, 52번 매입 영세, 그리고 54번 불공제도 세금 계산서 받은 경우에 하는 거죠. 지금 여기는 매입세 공제된다 안 된다가 하는 게 아니라 세금 계산서 받은 건 무조건 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개 더 있는 게 55번 수입도 수입세금 계산서를 받죠. 그것들이 여기에 전부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입력한 게 들어오는 건데, 제가 세무 2급에서는 여기 들어올 일이 없다라고 했죠. 근데 회계 1급은 그럼 들어올 일이 어쩌다 문제 나오면 있어요. 그때는 어떨 때 들어오냐면 조회 문제라는 걸 회계 1급에서는 그 3점짜리로 3개를 내는데, 이 조회 문제는 우리가 전산이니까 그 거래처나 아니면 나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요. 거기에서 세금 계산서 매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있어요. 어디 거래처에 발행한 세금 계산서가 얼마냐, 받은 게 얼마냐, 이 기간 동안 세금 계산서를 가장 많이 발행한 거래처는 어디냐, 이런 걸 물어볼 때에 세금 계산서 기준이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편하겠죠. 여기에 매수가 적혀 있고, 매수라는 한글을 클릭하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얘가 바뀌어요. 그럼 그런 질문일 때 제일 빨리 볼 수 있는 곳이 여기죠. 전체 세금 계산서 매수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계 1급에서 세금 계산서 관련된 매수라든지 그런 거 확인할 때는 여기 들어올 일이 있을 수 있을 건데, 조회용으로. 그 외에는
여기에 들어올 일이 없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 과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꼭 주고 받아야 되는데 면세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자나 면세 사업만 하는 사람은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혹은 또 우리 과세 사업자도 면세품을 사겠죠. 우리 제가 자전거 받은 화환 산다든지 정육점에서 우리 문제 봤죠. 거래처에 주려고 한우갈비 세트 산다든지 그러면서 계산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 계산서도 세금 계산서하고 똑같이 계산서도 5년간 보존을 하고 그리고 그 합계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매출차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차별 계산서 합계표 그리고 정상적으로 전자로 발행한 거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거나 종이로 한 거. 그럼 세금계산서하고 제도가 똑같다라는 표현을 제가 몇 번씩 했었죠. 그럼 그게 지금 얘네들이고 과세 유형으로 치면 13번 매출 면세를 하면 매출차별 계산서 합계표에 들어가는 거고 53번 매입 면세로 선택하면 매입차별 계산서 합계표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얘도 당연히 입력한 게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는 직접 작성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런 용도로 얘네들이 있다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지금 우리 414페이지의 이야기고 자 그럼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는 성격이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라고 했죠. 그럼 등자는 부가가치세법은 신용카드든 직불카드든 체크카드든 김영식 선불카드든 현금 영수증이든 전부 다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다 같은 걸로. 그래서 등자에는 제가 뭐 어쩌다 뭐지 신용카드와 친구들이라고 표현하는데 현금 영수증하고 전부 다 포함한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가 카드로 매출을 한 거예요. 우리는 발행했다라는 건 상대방한테 줬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카드로 결제 받았을 때 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카드 매출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카드 매출 전표를 세무서에다가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세금계산서 합계표처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를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할 때 과세 유형이 우리 17번 카드 과세, 18번 카드 면세, 19번 카드 영세, 22번 현금 과세, 23번 현금 면세, 24번 현금 영세 이 유형을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여기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금액은 신용카드 단말기 결제 입력 금액이 전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결제 입력 금액이 전부 다 여기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면 사실 자동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걸 우리한테 직접 작성시키는 방식으로 문제에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는데 예외가 세금 계산서 발급을 했는데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 뭐 전부든 일부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과세 유형은 자 뭘로 잡게 되죠?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는데 카드로 결제 받았어요. 이때는 우리 과세 유형을 뭘로 잡아야 되죠? 그렇죠. 세금계산서가 우선이니까 11번 매출과세가 되겠죠. 그죠? 하지만 여기에서도 카드 결제분은
우리가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금액 집계표에 반영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얘도 카드 결제 받은 부분만, 예를 들어 먼저 1,000만 원의 부가세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줬어요. 그럼 난 1,100만 원 받아야 되죠. 근데 상대방이 600만 원은 저한테 보통 예금으로 보내주고 500만 원은 카드로 결제하고 간 거예요. 그러면 그 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과세 유형이 17번이나 22번처럼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카드로 결제된 부분은 들어와야 되고,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쓰는 옵션들이 있어요. 컴퓨터가 알아야 될 거잖아요. 실현 매출 과세라고 하면 세금계산서 발행했네 이것만 알 거니까 컴퓨터한테 이 부분은 카드랑 같이 결제가 되었어라고 사인을 보내주면 이중 발행된 걸로 컴퓨터가 인지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오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이 서식에. 근데 이 서식은 지금 제가 이야기한 얘가 전부 다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 영수증이 넣어도 우리 금액 입력하는 거 물건 구매하면서도 본 적 있죠? 그 금액이 여기에 전부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금액이. 자, 그럼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에서 지금 우리 교재에 보시면 415페이지 아래에, 자, 얘는 참고예요. 이론용으로 기억을 하셔도 뭐 좋은 건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세액 공제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얘는 중요한 건 법인 사업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걸 먼저 생각하시고, 왜냐면 우리는 주식회사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 대상은 어떤 사업자냐면, 대상은 직전 우리 과세기간에 우리가 매출액 10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그럼 매출액 10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가 카드 단말기로 현금 영수증이든 신용카드든 결제해주게 되면 그 결제한 금액의 세액 공제액은 카드 단말기 과세 결제액의 1.3%를 해주게 돼요. 1%라고 적혀 있긴 한데 특례로 1.3%고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1.3%인데, 우리 간이 과세자 중에 음식점, 숙박업은 2.6%를 해줄 거예요. 2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 세액 공제를 해주는 목적은 사실 카드 단말기를 설치를 유도를 해서 매출액을 포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취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우리 회사는 대상이 아니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우리 교재 416페이지로 가서, 자, 먼저 시작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서, 그래서 우리 자동으로 반영되는 거 한번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직접 입력하는 문제 뒤쪽에 또 바로 뒤에 있으니까 그거 보고 이렇게 순서대로 해 나갈게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컴퓨터는 자, 지금 저처럼 순서대로 메뉴를 여세요. 메인 매출 전표를 열고,
열어놓고 메인 매출 전표. 자, 그리고 다음은 부가가치 탭에 가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있죠. 자, 발행금액 집계표를 열고 또 얘도 열어놓은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열고, 자, 순서를 메인 매출 전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이 순서대로 한 가지 유형을 써보고 어떤 형식으로 반영되는지를 먼저 눈으로 익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면, 자, 다음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여 2020년 1기 예정분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시오. 자, 이 환경 설정은 신경 쓰지 말고,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및 현금 영수증 발행에 의한 제품 매출 내역 적혀 있네요. 자, 먼저 3월 4일날 BC카드고 면세 거래고 얘가 공급 대가들이에요. 그리고 개인 소비자고 계산서 미발급되어 있어요. 그러면 면세로 카드만 발행해 준 거죠. 그러면 18번 카드 면세로 3월 4일날 써줘야 되겠네요. 자, 그럼 3월 달로 하시고, 여기 쭉 쓸 거니까 월은 두고 3월 4일날 18번 카드 면세. 자, 얘네들 품목 수량 단가는 필요 없어요. 그냥 두고 35만 원이고, 거래처 개인 소비자라서 거래처는 없죠. 자, 카드사에서 F2번 눌러서 BC카드 선택하시고, 자, 여기서 2번 그냥 외상으로 할게요. 2번 외상하면 외상 매출금에 카드사가 붙어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얘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끝났어요. 자, 됐나요? 그럼 이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에서 1월부터 3월이라고 쓰면, 지금 방금은 신용카드의 면세 매출분과 교차되는 이 지점에 금액이 들어와 있죠. 카드 면세면 여기에 금액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월부터 3월이라고 쓰면, 자,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앞면에는 금액이 없는 이유가, 여기는 부가가치세 신고인데 방금 면세 거래였잖아. 면세 거래는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게 당연히 정확하겠죠. 그럼 카드이기 때문에 특별한 칸은 없고, 과세 표준 명세서 클릭해 보면 여기 면세 사업 수익 금액, 얘는 법인세법의 매출액과 비슷하다라고 했죠. 여기에만 금액이 반영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위에 과세 표준 명세서를 클릭한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현대카드고 150만 원 개인 소비자고 세금 계산서 미발급. 그럼 카드 과세 거래인데 면세 안 적혀 있는 건 과세 거래로 보고, 그리고 얘는 세금 계산서 발급한 게 아니니까 17번 카드 과세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서 3월 12일 날 17번 카드 과세 금액은 150만 원이라고 쓰면 분리가 되겠죠. 공급 대가니까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고, 카드사는 현대카드고, 분기는 이번에도 2번 외상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에 카드사가 분계에 들어와 있죠. 자, 그럼 이제 지금 아직 세로 블록이 안 했는데 방금은 카드인데 과세니까 이 칸 있죠. 신용카드의 과세 매출분 여기 칸에 방금 150만 원이 카드 담아이겐 150만 원 끌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칸에 150만 원이 들어올 거예요. 세로 블록이를 하면 위에 F4번 세로 블록이를 누르면 여기에 150만 원이 들어오죠. 그럼 지금처럼 카드로 과세 거래액 매출했다면 여기 150만 원 직접 쓰시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직접 쓰는 건데 매입 매출 전표 입력했을 때 들어오는 거를 지금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와 같이 신고서 문제에 나왔는데 카드 결제가 되어 있다면 자 F12번 누르세요. 부와 같이 신고서. 그러면 3번 칸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과세의 신용카드다. 그러니까 3번 칸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이거 부가지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도 풀 거고 시험에 나오는 거고 여기에 작성하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이 이 세 개가 각각 따로 나오는 거예요. 매입 매출 전표 문제, 부가세 부속 서류 문제, 신고서 문제. 근데 지금 하나를 하면 연속으로 다 나오니까 금액하고 위치를 지금 같이 보면서 익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가 카드 과세 거래로 단말기 결제했죠. 그럼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세액 공제는 우리 회사는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아래 보시면 19번에 경감 공제세액 빼주는 걸로 해서 19번에 150만 원은 들어와요. 그런데 우측에 세금을 빼줘야 되는 칸인데 아예 회색으로 막혀져 있죠. 그럼 그 이유가 우리는 법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서 아예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식을 직접 작성하는 문제 때 이 값에 대해서 안 쓴 경우에 누가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안 써도 그냥 정답인데 이의제기 신청하면 안 써도 맞음 이렇게 적혀 있는 회차들이 있어요. 그게 얘는 안 써도 세액 산출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데 그래도 나는 완벽하게 쓰고 싶다면 나중에 직접 작성하실 때는 3번 칸의 금액을 합쳐서 여기에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얘 둘이 합친 값이 이 값인 거예요. 카드 단말기에 결제된 금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분리시킨 거죠. 지금 150만 원을 지금 이거예요. 얘 두 개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자, 다음 3월 13일 날 하나카드고 지산철강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어요. 자, 그럼 이때 과세 유형은 11번 매출 과세로 해야 되겠죠.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니까. 그러면 자, 매입 매출 전표 3월 13일 날 11번 매출 과세고 77만 원 공급 대가니까 7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지산철강. 전자 세금 계산서니까 전자예요. 자, 여기에서 분계 제가 혼합이라고 하고 제품 매출의 외상 매출금인데 하나카드로 결제받았다. 우리 이렇게 번호만 적혀 있는 애가 가맹점 번호죠. 매출 카드 거래처. 신용카드 우리 번호 16자리는 매입 카드사잖아요. 우리 카드 그 마그네틱 카드 법인 카드죠. 그래서 얘 두 번째 거 선택해 주시면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얘가 이렇게 했을 때가 정답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답이에요. 그런데 자, 문제는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지금 전액을 카드로 결제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세거래고 카드니까 여기 칸에 들어와야 되는데 새로 불러오기 해도 여기 칸에 아무런 변화가 없죠. 지금 여기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컴퓨터가. 근데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방금 우리가 11번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1번 칸에 F12번을 누르시면 들어올 거예요. 우리 과세 유형이 여기 들어가는 명령어니까 11번 했으니까 여기 1번 칸에는 들어오는데 이렇게 신고하는 건 정확한데 문제는 여기 카드 단말기 결제된 금액이 벤사가 국세청에 모두 다 전송을 해주는데 그 값하고 일치 안 한 거야. 내가 지금 신고하는 값하고.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럼 얘가 신용카드랑 이중 발행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빠졌다라는 걸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럼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방법은 자, 우리 다시 메인 매출 전표로 와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지금 여기선 세금계산서 발행됐다라는 걸 11번 매출과세로 알려주고 있으니까 카드 결제되었다는 의미로 분계 유형에서 4번 카드로 바꾸는 거예요. 자, 여기 분계에 4번으로 바꿔보세요. 4번. 분계 유형을 4번 카드로. 지금 분계 유형을 4번 카드로 하니까 창이 뜨죠. 여기에서 카드사 F2번 누르고 지금 얘 하나카드였죠. 하나카드를 선택하고 자, 그리고 확인을 하면 지금 앞에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은 분계인데 앞에 작게 여기에 카자가 붙죠. 카자가 붙는 거는 컴퓨터가 세금 계산서와 신용카드가 이중 발행됐다라는 걸 인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앞에 카자가 붙게 되면 자, 우리 이제 다시 신용카드 매출연표 발행금액 집계표에서 지금 여기가 신용카드의 과세, 지금 과세거래니까 여기 칸에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 지금 여기에 150만 원에 77만 원이 들어오게 됐죠. 그죠? 그럼 카드 단말기 결제된 거는 무조건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왔는데 이 금액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된 금액이 77만 원이다라고 아래쪽에도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 서식을 작성할 때 여러분은 이중 발행되면 두 번 써야 된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카드 결제된 부분도 쓰고 세금계산서 부분도 쓰고. 그래서 이 금액이 신고돼야 되는데 이 금액이 아닌 이유가 세금계산서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변함이 없겠죠. 신고는 제가 새로 고침 눌러도 아무 변화가 없는 이유가 신고는 세금계산서로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럼 1번 칸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가 같이 발행됐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로만 신고하기 때문에 과세 유형은 11번을 잡는 건데 하지만 카드 발행된 거는 여기에 다 써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칸에 들어가지고 다시 여기에 세금계산서 발행된 부분이 이 금액 중에 있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 메인 매출 전표에서 카드랑 이중 발행된 거를 사인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표현했었는데 하나가 이렇게 카드라고 써주는 거고 또 하나는 자, 우리가 전액을 카드로 한 경우에는 이렇게 분계가 되고 하지만 이 카드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 외상 매출금으로 들어오도록 환경 설정도 해야 되는 불편함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다시 혼합으로 해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하나카드사로 다시 수정을 해서 자, 이렇게 분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이면 자, 이건 화면만 보시면 다시 새로 불러오기 하면 얘가 사라졌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 지금 위에 상단부가 내가 여기
외상매출금에 하나카드 적혀 있는 곳에 라인에 클릭하게 되면 바뀌게 되죠. 지금 외상매출금 있는 라인을 클릭하시면 적용 및 카드 매출이라는 애가 활성화가 돼요. 다른 곳에 있을 때는 얘가 없다가 얘를 클릭하게 되면 적용 및 카드 매출이 활성화가 되게 돼요. 자, 이렇게 됐나요? 그럼 여기에서 적용 및 카드 매출을 클릭하고 하나카드에서 아래 신용카드사의 하나카드를 또 써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하나카드를 또 써주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 앞에 카자가 붙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실무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일부 결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전액이 아니면 여기 카드라고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반 전표에도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일반 실무에서는 좀 제일 많이 써요. 그 앞에 카자 붙었으니까 다시 제가 새로 불러오기 하면 다시 얘가 들어왔죠.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다음 3월 15일 날 대우카드 면세거래고 신천포장한테 전자계산서를 발급했네요. 그럼 전자계산서 카드, 그럼 면세사업의 계산서도 당연히 카드 영수증보다 우선돼요. 그럼 계산서 발급으로 신고할 거기 때문에 13번 매출 면세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서 날짜 15일 날 13번 매출 면세를 선택하고 42만 원을 쓰고 거래처는 신천포장 전자계산서 분계는 이번에도 혼합으로 해볼게요. 그럼 외상매출금의 제품 매출의 차변의 외상매출금이고 거래처는 대우카드죠. 그럼 이번에도 우리는 면세 카드 거래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저렇게만 분계되면 계산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때와 똑같이 이 외상매출금 라인에서 또 적용 및 카드 매출을 눌러서 카드사를 입력을 해주면 그러면 얘도 똑같이 앞에 카자가 붙어요. 그럼 카자가 붙으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 이제 여기에 금액이 지금 42만 원이 35만 원 있던 곳에 합쳐져서 17만 원 된 거고 이 금액 중에서 계산서 발급된 금액이 42만 원이다. 그럼 이중 발행된 거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서는 2번 입력한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지금 얘는 면세거래니까 여기에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데 그래도 F12번 새로 고침 누르시고 과표명세 눌러보시면 이번에 금액이 합쳐져 있고 계산서는 별도의 칸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84번 칸에 계산서 발급 금액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이중으로 발행되었을 때 쓰는 방식이에요. 자, 다음 3월 29일 날 현금 영수증이고 개인 소비자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안 했어요. 그러면 현금 영수증만 발행해 준 거죠. 과세 거래면 22번 현금 과세. 그럼 3월 29일 날 22번 현금 과세고 156만 원 쓰면 분리될 거고 개인 소비자니까 거래처는 뛰어넘고 그냥 특별한 표현 없으니까 현금이다라고 해서 얘는 끝낼게요. 그럼 현금 과세로 입력을 하면
현금 영수증에 과세 매출분 합쳐진 이 칸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칸에 156만 원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세로 불러오기 하면 이 칸에 156만 원이 들어오게 될 거고,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과세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은 같이 여기에 다룰 거예요. 그래서 세로 고침을 하면 방금 그 금액이 둘이 합쳐지게 되고, 이 금액의 합계가 여기 19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3월 31일 현금 영수증 면세의 계산서 미발급. 그럼 현금 영수증의 면세니까 23번 현금 면세. 자, 3월 31일 23번 현면. 금액은 48만 원. 거래처 없으니까 뛰어넘고 분계는 그냥 현금으로 할게요. 자, 그럼 이번 현금 영수증 면세 거래는 현금 영수증의 면세 매출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세로 불러오기 하면 이 칸에 들어올 거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세로 고침을 해도 면세니까 여기에는 없고 과표명세에 여기에 값이 더해져 있을 거예요. 합쳐서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기본 예제만 입력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럼 지금은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을 해서 자, 우리가 작성하는 걸 해봤는데, 자 이제 우리 교재에 자,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창 닫을 때 저장하겠냐 하면 아니요라고 해버리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귀찮을 거예요. 아니요라고 하고 닫으시고, 얘는 뭐 다시 열 일 없으니까 저장하셔도 되고. 자, 이제 우리 교재 420페이지로 가면 이 사이는 다 그림이에요. 지금 방금 우리 했던 작업에 대해서 설명 그림이 있는 거니까. 자, 420페이지에 가면 자, 이제 연습 예제를 보는데, 자, 7,700번 회사를 가지고 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 회사를 일단 7,700번으로 바꿀게요. 그럼 우측에 회사 변경 버튼 있죠. 자, 눌러서 7700번으로 한미상사 들어가고, 자,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여 제1기 확정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제시된 자료 외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 채권은 외상매출금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 자, 4월 3일 주식회사 대한전자의 제품 공급가액 800만 원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은 전액 하나카드에 의해 결제받고 대한전자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였다. 그러면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이 있고,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도 있죠. 그럼 이중 발행하게 되면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니까 11번 매출과세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자, 메인 매출 전표에서 날짜 4월, 아이고, 변경 눌러서 이렇게 날짜 바꿀게요. 4월 3일 날
11번 매출과세 제품 판 거고 80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대한전자 전자 세금 계산서니까 전자예요. 자, 그리고 분계는 그러면 전액 카드니까 4번 카드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 카드 하나밖에 없네요. 자, 이때 이렇게 미수금이라고 들어와 있으면 메인 매출 전표에 문제 나오면 오답 처리된다는 거예요. 미수금이라고 나와 있으면 오답 처리가 되는 거예요.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왜냐면 제품 팔았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외상 매출금 바꾸셔도 되고 혼합이라고 해서 앞에 했던 것처럼 적용 및 카드 매출로 바꾸셔도 되고 우리 K랩이니까 얘가 수정이 되지 스마트 A에서는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혼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얘는 입력이 끝났고 자, 5월 5일 날 B사업자인 이대호에게 제품 330만 원 판매하고 당사가 가맹된 하나카드에 의해 결제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했고 부가가치세 포함이죠. 그러면 우리는 17번 카드과세. 자, 그럼 5월 5일 날 우리는 17번 카드과세 제품이고 330만 원 공급 대가를 쓰면 분리되겠죠. 그리고 거래처는 이대호. 자, 이번에 컴퓨터가 카드인 거 알고 카드사 써주고 그냥 분계. 자, 4번 카드라고 하면 미수금이라 나왔잖아. 그죠? 지금 이렇게 4번 카드하면 미수금 나오고 카드사 나오니까 앞에 여기서 카드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상거래면 2번 외상 누르시면 외상 매출금에 카드사가 붙어요. 지금 제가 분계 유형의 특성 보여드리려고 뭐 2번 썼다 4번 썼다가 하는 건데 혼합으로 해서 이 분계만 넣으면 다 정답이에요. 3번 혼합으로 해서. 자, 그럼 이제 얘네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끝났고 두 건을. 자, 그럼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로 가서 자, 기간이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로 가면 자, 지금 첫 번째 칸에는 신용카드 과세가 지금 여기 880만 원하고 330만 원하고 두 개 더해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죠? 이 금액 어떻게 나온 건지 이해가시죠? 우리 첫 번째 문제에 880만 원하고 두 번째 거 330만 원이 더해진 거예요. 그럼 둘 다 여기에 들어가고 이 금액 중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된 게 88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근데 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4월 3일자는 세금계산서 때문에 1번 칸에 5월 5일자는 카드니까 과세거래라서 3번 칸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4월부터 6월달로 가보면 첫 번째 거는 세금 계산서로 1번 칸에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카드 과세 거래니까 3번 칸에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부가가치 신고서에는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쉬었다가 또 다음 페이지 문제 풀게요. 쉬었다 합시다. 자, 이제 422페이지로 갑시다. 문제 2번이에요. 다음은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자료이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시오.
전표 입력과 부가가치 신고서 작성은 생략한다. 자, 시험에서는 이런 스타일로 나와요. 신고서만 작성하라고. 자, 그럼 10월 12일 날 제품을 홍길동에게 제공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먼저 2기 확정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로 가서 자, 2기 확정이니까 이제 기간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되겠죠. 10월부터 12월. 자, 그럼 이번에 현금 영수증의 과세 거래니까 현금 영수증의 과세 교차되는 이 위치에 1,100만 원이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이게 1,100만 원이다라고 써주고, 다음 두 번째 11월 5일 날 제품을 주식회사 한강에 납품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1월 25일 주식회사 한강에 법인카드로 결제받았다. 자, 이번에 세금 계산서하고 카드하고 두 개가 동시에 발행됐죠. 그럼 일단 카드 550만 원이 신용카드의 과세 매출에다가 550만 원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카드 과세 매출 중에 세금 계산서 발행된 게 55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이중 발행되면 두 군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중 발행되면. 자, 다음 11월 25일 날 면세 제품을 주식회사 낙동에 납품하고 계산서 발급하였으며 대금 중 3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낙동의 법인카드로 결제받았다. 이번엔 면세 거래인데 카드고 계산서 발급한 거죠. 면세인데 카드하고 계산서니까. 그럼 면세 거래의 카드 여기에 800만 원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 금액 중에 계산서 발행된 금액이 우리는 죄송해요. 제가 문제를 정확하게 체크 안 했네요. 800이 계산서인데 이 중에 300 현금 맞고 500만 카드 결제 받은 거죠. 그죠? 그러면 카드 결제된 거는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만 여기에 들어올 거고, 그럼 이 금액 중에서 계산서 발행된 거는 5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여기는 계산서 전체가 아니고 여기에 카드 발행된 것 중에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발행된 금액을 써주는 게 이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직접 작성하는 거는 이런 형태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했던 게 기출문제에 어떻게 나오는지 예제를 하나 보면, 자, 622페이지로 가볼게요. 회사는 285번으로 가시고 622페이지 회사는 285번. 자, 공주전자로 가시고 자, 622페이지 회사 285번. 자,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 이용하여 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시오. 단 아래 거래 내용만 있고 전표 입력은 생략할 것. 자, 시험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1기 확정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를 열고 4월부터 6월. 자, 그리고 자, 4월 7일 날 주식회사 프레디의
제품 660만 원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자금 사정으로 인해 10일 후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그럼 전액을 세금 계산서하고 카드하고 중복으로 되었죠. 660만 원 전체가. 그러면 과세 거래니까 신용카드의 과세 매출분에 660만 원을 쓰고, 그리고 이 금액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된 게 660만 원이다라고 아래도 써주는 거예요. 다음 5월 13일 비사업자인 고창석 씨에게 제품 88만 원을 판매하고 대금 중 절반은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나머지 절반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그럼 44만 원은 신용카드, 44만 원은 현금 영수증, 이런 사항이죠. 그러면 자, 여기 과세 매출에서 신용카드에 44만 원이 더해져야 되겠죠. 660만 원에 44만 원을 더하면 704만 원이 되겠네요. 그럼 신용카드의 과세 매출분은 704만 원이 되고, 얘는 그리고 현금 영수증의 과세 매출분은 44만 원이다.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성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이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생각보다 할만하죠. 그죠?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그 어려워서 못 풀었다는 분은 거의 없고, 뭐 만약에 제대로 못 푸신 분들은 다들 실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수가 일어나는 거지 뭐 그렇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잘 없으시더라고. 근데 대표적인 실수가 뭐냐면, 자, 한글 잘 봐야 돼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게 들어오는 건데 가끔 나머지는 현금으로 결제 받았다라고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현금 결제 받는 건 카드 단말기 안 끌죠. 우리 그게 입력 안 하잖아. 그거는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글을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지금 얘가 지금 우리 책에 있는 회차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어서 우리 지금 전체 있는 거 다 이용할 건데 지금 얘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이제 이전 회차들이나 그에 보시면 얘가 현금이다라고 그냥 적혀 있는 게 있어요. 현금으로 한 거. 그걸 현금 영수증에 써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걸 하면서 이 앞에 기본 예제할 때 제가 신용 그 부가가치 신고서에 몇 번 칸액하고 이런 것까지 같이 봤죠. 그걸 본 이유가 우린 나중에 지금 부가가치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 전부 다 풀어볼 건데 그 문제에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출액이 얼마 있다라고 하면 3번 칸에 가서 쓸 거예요. 직접 부가가치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자와 같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는 다 봤어요.